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아픈 진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 챕터 4 건강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 해독. 필자가 병의 근원적 치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인 해독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필수 요소와도 같다.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가공식품 섭취량이 늘면서 우리 몸에는 실시간으로 독소가 쌓이고 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식 등으로 인해 쌓이는 내부 독소와 오염된 식이 섭취, 피부와 호흡기 등을 통해 들어와 쌓이는 외부 독소들은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주된 원인이다. 이처럼 현대인들이 독소를 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인체 해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서양 의학의 선구자 히포크라테스는 많은 질병이 독소로부터 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질병을 만드는 근본 원인 5가지 사이클에서 해독이 중요한 이유는 몸에 독소가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를 찾아오는 많은 비만 환자들에게 다이어트 전 해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또 여성질환, 위장질환 등의 각종 만성질환 환자들 역시 해독을 하지 않으면 결코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오랜 관심사였던 해독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이번 장에서는 해독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해독을 통해 건강한 몸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정확히 말해 독이란 건강이나 생명에 해가 되는 물질이며 해독이란 생체 내의 세포에서 유독한 물질을 무독한 물질로 바꾸고 안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독요법이야말로 생명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체는 독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일상 곳곳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독소를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의 입, 코, 피부를 통해 외부에서 인체로 유입된 외부 독소와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들, 음식물, 활성산소, 간에서 분해되지 못한 호르몬 등의 내부 독소가 우리 몸에 쌓여 다양한 질병을 만들어낸다. 물론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방어 시스템도 잘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독소가 축적되면 장기들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다. 독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세포와 조직의 기능 저하를 불러와 질병으로 발전하게 된다. 독소가 인체에 일으키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 호르몬인 내분비 교란 물질은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을 교란하여 건강에 영향을 준다. 환경 호르몬은 체내에서 천연 호르몬을 모방하고 호르몬 신호작용을 방해하여 세포가 원래 속도보다 더 빨리 죽게 만든다. 또한 필수 영양소와 경쟁하거나 체내 호르몬과 결합하거나 호르몬을 생성하는 장기에 축적되어 건강을 해친다. 이런 환경 호르몬은 인체에 들어와서 에스트로겐처럼 호르몬을 모방하기도 하고 자연 호르몬의 결합 수용체를 막아 차단하여 다이옥신류처럼 암이나 기형을 일으키기도 하고 중금속처럼 성장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하여 발육 및 지능 발달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물질들은 우리가 먹는 과일과 채소 등에 있는 농약을 통해 육류와 생선 등의 습식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거나 생수병, 전자레인지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 일회용품, 각종 접착제, 벽지, 오염된 공기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된다. 그 중에서도 다이옥신은 먹거리를 통해 흡수되는 경우가 90% 정도로 높다. 일례로 젊은 층의 커피 문화 확산으로 텀블러 소비가 급증했는데 내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뜨거운 커피를 담을 때 비스페놀 A가 용해되어 나오기 때문에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환경 호르몬은 다음과 같은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화장품과 파라벤, 유방암. 파라벤은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의 방부제로 흔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샴푸, 린스, 로션, 모발 제품, 치약까지 대부분의 화장품에서 사용되고 일부 종류는 식품 첨가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파라벤은 피부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거나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 즉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생리통, 생리불순, 자궁내막, 불임 등의 여성 질환을 일으킨다. 또한 유방암 조직에서 파라벤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로 인해 암과의 상관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므로 화장품 사용이 많은 여성이 더 주의해야 할 물질 중 하나다. 두 번째, 가방과 프랄레이트, 생식 독성 행동장애. 프랄레이트는 딱딱한 PVC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한 가소재로 사용된다. PVC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것이 바로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된 물건들이다. 하지만 주위를 살펴보면 더 손쉽게 플라레이트가 포함된 물건들을 볼 수 있다. 이 프탈레이트는 가방이나 의자와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에도 흔히 쓰인다. 특히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지우개, 학원 가방, 리코더 케이스, 장난감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프탈레이트는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향수, 방향제 등의 향을 오래 직속시키는 데에도 사용된다. 또한 생식 독성을 일으키고 아토피, 학습 및 행동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일부 종류는 발암물질로도 분류되어 있다. 세 번째, 영수증과 비스페놀 A, 에스트로겐 우세증 정자수 감소. 비스페놀 A는 폴리카포네이트라는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되며 식품 포장재, 캔, 병마개 등이 에폭시 코팅으로도 사용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만지게 되는 마트나 식당의 영수증, 은행의 순번 대기표 같이 열을 가해 글씨를 나타내는 감열지에도 사용되고 있다. 폴리카포네이트는 딱딱하고 투명한 성질 때문에 가정용 식품 용기나 물병, 젖병 등에도 사용되고 있어 제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비스페놀 A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작용을 하는 환경 호르몬으로 생리통, 생리불순, 자궁건조, 자궁내막증, 불임 등을 일으키며 정자수를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사춘기를 촉진하고 어린이 행동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어 어린이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네 번째, 가구와 포름알데히드, 발암물질.
포르말데히드는 자극성 냄새가 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다른 화학물질과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다. 가구, 바닥재, 벽지, 페인트 등 인테리어나 건물 단열재와 같은 건축 자재에 사용되어 새집 증후군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매니큐어나 손톱 강화제, 헤어 제품 등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서도 사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포르말데히드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의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에도 영향을 준다. 5번째, 전자제품과 불온환원 연제, 생식 독성, 신경 독성. 난연제는 플라스틱, 섬유, 페인트 등의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로 실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 카펫, 소파, 매트리스,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어 집안의 먼지 등을 통해서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고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된다. 불온환원연제는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환경호르몬으로 정자의 감소 등 생식 독성과 신경 독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며 갑상선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또한 체내에 오랜 기간 잔류하면서 농축되고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체내에 잔류하는 불온환원연제는 혈액뿐만 아니라 산모의 모유에서도 발견되고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면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6번째, 세제와 알킬페놀류, 생식과 발달을 방해. 알킬페놀류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원료로도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합성세제와 섬유유연제, 세정용품 등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또한 모발 관리 제품이나 염색약의 성분으로도 활용된다.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거나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내분비 장애 물질로 생식과 발달을 방해한다. 일부 알코올페놀류는 클렌징, 샴푸 등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서의 부산물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킨다고 보기도 한다. 주로 세정제로 사용되는 만큼 하수구를 통해 배출되어 수생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우리는 모두 독소의 바다에 살고 있다. 독소의 바다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매일같이 음식 독소, 합성 화학물질, 발암물질, 신경독소, 유전자 독소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해독을 하지 않고 살아갈 경우 우리 몸의 다양한 물질을 해독하는 주요 기관인 간의 해독 능력이 감소하면서 점점 더 독소가 쌓이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성적으로 과다 축적된 독소들은 몸의 세포와 장기를 손상시키고 결국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 즉 우리 몸은 해독 장기가 독소와의 싸움에서 졌을 때 아프거나 병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행히 우리 몸은 타고난 해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넘쳐난 독소들은 더 이상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을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해독을 해주어야 한다. 해독을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집을 청소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섭취하고 흡수하고 호흡하는 독소로 가득하다.
둘째, 우리 몸은 이러한 독소를 배독하고 배설하는 해독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독성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다한 독소를 적절하게 해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뜻한다. 셋째, 독성 보하가 너무 클 때 우리 몸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심각한 비만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의사들도 독소가 무섭다. 독소는 우리 몸의 건강을 구성하는 5가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이며 무서운 요소다. 독소가 축적될수록 장기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각종 만성질환을 일으킨다. 또 몸속에 축적된 과다한 독소들은 인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 그런데 현대인의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습관은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많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다. 음식과 외부 환경을 통해 서서히 축적된 방부제와 합성 화학물질들은 오랜 기간 몸속에 누적되어 지속적인 손상을 불러온다. 독소가 무서운 것은 그것이 음식, 물, 공기, 토양,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등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소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우리의 몸에 스며들어 건강을 악화시킨다. 필자 역시 의사로서 건강의 5가지 시스템을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중에서도 독소에는 특별히 신경을 쓴다. 우리의 유전자보다 우리가 먹는 음식, 날마다 마시는 물, 숨 쉬는 데 필요한 공기를 통해 우리의 몸에 독소가 쌓인다며 독소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일정한 기간을 통해 주기적인 해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해독을 해야 하는 이유. 해독은 우리 몸을 청소하는 일이다. 즉, 불필요한 것을 갖다 버리고 제대로 분리수거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청소를 제때 해주지 않으면 싱크대에는 더러운 음식물이 쌓이고 온 집안의 먼지와 더러운 물질들이 가득하게 된다. 한계를 넘어서면 단순한 청소 도구만으로는 회복이 쉽지 않다. 독소가 많은 몸은 청소를 해주지 않은 집처럼 인체 곳곳에 만성 염증이 있다는 뜻이다. 염증이 많으면 우리 전신에는 다양한 질병이 일어난다. 만성 퇴행성 질환, 비만 등이 모두 이러한 독소 누적으로부터 시작된다. 각종 만성 질환이나 비만이 있다면 해독이 더 중요해진다. 과다 축적된 독소를 배출시켜 염증 유발 원인을 제거하고 인체 내 저산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비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살을 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다. 지방이 독소를 저장한 채 몸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종종 수분을 배출시켜서 몸무게만 줄어들게 해놓고 효과 좋은 다이어트 약이라고 판매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방법의 끝에는 다이어트의 최대 숙적인 요요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몸, 즉 독소가 없는 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해독 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몸 안에서 해독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축적되면서 염증이 발생한다. 만일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배수구가 역류하거나
화장실 변기 내용물이 내려가지 않고 역류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집안은 쓰레기와 노폐물, 악취로 가득 차서 각종 세균과 곰팡이들의 천국이 되어 질병의 근원지가 될 것이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에 독소가 가득 차서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아마 다양한 질병들이 전신에서 도미노처럼 나타날 것이다. 해독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독소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를 먼저 체크해보자. 첫째,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식품 첨가물, 설탕, 액상과당, 나쁜 지방, 화학물질, 중금속, 환경 호르몬 등을 받아들이지는 않는가? 둘째,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 간 기능은 정상인가? 에스트로겐 우세증, 고인슐린, 갑상선 질환, 부신 호르몬, 과다 분비로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셋째, 혈액이 깨끗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가? 넷째, 노폐물을 잘 배출하는가? 간, 장, 신장 등의 독소 배출 기관에 이상은 없는가? 다섯째, 마음의 독소인 스트레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몸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몸에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내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스스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잘 작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약이나 기능식품을 통해 치료하려 한다. 그런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결코 완치로 이어질 수 없다. 해독은 단순히 장을 비우거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함으로써 염증을 치료하고 각 장기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해독의 방해꾼 염증. 우리는 염증을 일으켜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한다. 아무런 정상도 없이 서서히 생명을 조여오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뜻에서다. 실제로 염증은 각종 장기의 질병을 발생시키고 암과 치매의 씨앗이 되며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앞서 장 속에 염증이 심해지면 장벽이 뚫리면서 구멍이 생기고 이것이 장누수로 이어진다고 했다. 장벽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나거나 장벽이 열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채 다 소화되지 못하고 위를 통과한 음식물 조각들은 뚫린 장벽을 통해 몸으로 쏟아져 들어올 테고 그 조각들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독소들은 혈류를 따라 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인체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염증을 일으킨다. 장에서 발생한 염증과 독소가 전신염증으로 확대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시작으로 비만,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대사증후군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들이 전신에 나타날 수 있다. 염증과 독소가 뇌로 가면 우울증, 불면증, 두통, 자폐증, 발달장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을 유발하고 갑상선으로 가면 신진대사가 엉망이 되어 비만과 저체온증 등을 유발한다. 해독은 이렇게 전신염증으로 확대될 수 있는 질환들을 막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세포에 염증이 있는 경우
독소를 감지하는 수용체가 줄어들어 독소 인자를 잘 할 수가 없게 된다. 독소 인지를 잘 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위, 장, 간 등의 해독 장기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의 염증이 많을수록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염증은 몸이 해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질병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독소가 질병을 만든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소가 몸 안으로 침투하면 다양한 질병이 생겨난다. 우리가 흔히 환경 호르몬 때문에 불임이 된다는 말을 하는데 장누수가 여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 또한 이러한 독소들의 영향 때문이다. 한 예로 불임을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은 화학물질인 비스페놀 A를 뜻한다. 이 물질은 그 자체로 에스트로겐을 흉내내어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만들어낸다. 간에서 해독 처리된 에스트로겐은 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장누수로 인해 몸 안으로 재유입될 경우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독소의 축적은 에스트로겐 우세증뿐 아니라 방광염, 질염 등의 염증 질환으로서 다양한 여성 질환을 유발한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유해균인 칸디다균이 장 내에서 과다 정식되어 장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것이 방광과 질에서 세균 환경을 변화시켜 유해균의 증가를 이끌어내고 염증을 유발해 질염과 방광염을 만들기도 한다. 평소의 질은 락토바실러스 같은 세균들이 약산성을 유지하면서 침입자의 공격을 방어하여 건강한 자궁 환경을 유지한다. 그러나 장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질의 세균 구도가 변하게 되면서 염증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장누수로 인해 자궁으로 들어온 다양한 독소들은 자궁과 골반 내에서 염증을 유발하여 불임을 비롯한 다양한 자궁 질환들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여성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을 먼저 살펴보고 장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치료를 같이 병행해 주어야 여성 질환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 최근 이명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었다. 이명 역시 만성염증이어야 퇴행성 질환이다. 이명의 가장 큰 문제는 만성염증이 어디에서 오냐를 파악하는 것이다. 귀 자체에서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귀보다는 전신에서 오는 염증 유발 물질이 귀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때도 주로 장누수가 염증 유발의 근원지로 작용한다. 이명을 치료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몸 안에 발생된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신염증 유발의 근원지인 장을 건강하게 복구시키는 것이 이명치료의 핵심이다. 또한 이명이 일어난 상태의 귀는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는 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든다. 필자의 경우 이때 과합산소 치료를 병행해 주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과합산소 치료는 혈액순환 개선과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며 치료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해독을 부르는 내 몸의 신호들. 해독이란 말 그대로
독을 푸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의 세포에는 해독 메커니즘이 잘 장착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장기들이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독소가 유입될 경우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독소의 양을 똑같이 맞춰 제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독소 제로 상태를 만들려면 들어오는 독소를 줄이거나 해독 장기의 기능을 높여줘야 하는데 산업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전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독 장기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해독을 해주어야 한다. 아마 많은 현대인들이 푹 쉬었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을 것이다. 독소가 쌓이면 몸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자주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심해지면 종종 우울감을 느끼고 뇌가 뿌연 것처럼 흐려지며 기억력이 떨어진다.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아토피, 비염, 천식뿐만 아니라 복부 비만까지 생긴다. 또 당뇨와 섬유 근육통을 유발하기도 한다. 몸에서 악취가 나거나 혀가 하얀 것도 독소가 원인일 수 있다. 손톱과 모발이 잘 부서지고 성인 여드름, 요통이나 관절통이 오기도 한다. 여성의 경우 불임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에 독소가 과다하다는 신호이며 해독은 이렇게 우리가 빈번하게 겪고 있는 여러 질환을 치료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몸 안에 독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건강이 최적화되길 바라면서도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몸의 3가지 기능이 있다. 이 3가지가 얼마나 잘 작동되는가에 따라 우리 몸의 독소 축적량이 결정된다. 1. 소화할 때 위산이 잘 분비되는가? 2. 장벽이 튼튼한가? 3. 간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이 3가지가 정상적이지 않다면 독소 과다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몸의 해독 장기들. 해독에 접근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 몸의 해독 장기의 기능을 높이는 것이다. 대표적인 해독 장기로는 세포, 혈액, 장, 간, 신장 이 5가지를 들 수 있다. 여기에 폐, 피부, 림프까지도 해독에 관여하는 장기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세포를 살펴보자. 생활용품, 화학물질, 화장품 등을 통해 유입된 환경 호르몬과 세포 자체 내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활성산소가 세포의 해독 기능을 망가뜨리면 인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세포 내에서 독소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여 호르몬 불균형과 장기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이다. 우리 몸의 60조 세포는 세포 각자가 독소인 활성산소 공격에 대한 방어 무기인 항산화 시스템과 해독 기능을 갖추고 있다. 건강한 세포 형성을 위한 3가지 주요 요소로는 세포 해독 능력,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산소 공급을 들 수 있다. 세포 해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포는 독소와 활성산소를 계속 축적하면서 DNA, 세포막,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소 축적은 많아지고 세포 기능이 저하되면서 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이 발생한다. 두 번째, 혈액의 해독 기능은 어떨까? 고인물이 섞듯이 우리 몸의 혈액도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오염되고 질환을 발생시킨다. 혈액순환은 세포가 일을 하기 위한 원료를 제공해주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게끔 운반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혈액은 독소들의 저장소이자 운반 경로인 셈이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면역세포 역시 필요한 순간에 몸 어디든 갈 수 있다. 몸속 청소부라고 불리는 혈액의 순환 속도가 늦춰지면 혈관이 노폐물로 인해 막힐 가능성도 있다. 온몸의 세포와 장기로 공급되던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량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배출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노폐물이 많으면 혈액순환이 힘들어지고 혈액순환이 힘들어지면 그 압력이 높아진다. 즉,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동맥이 좁아져 혈액순환이 안 되면 고혈압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더 나아가 좁아진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위험성 또한 증가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장의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여러 기능을 담당한다. 먼저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 배설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은 후 음식물을 잘게 쪼개어 온몸으로 내보내는 곳이 장이다. 장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여 에너지를 제공하며 배변 활동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중요한 활동을 한다. 또 장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좌우한다. 장은 제2의 뇌라 불릴 정도로 신비로운 지능을 가지고 있어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 기능을 수행하며 장내 유익한 유산균은 외부에서 침입한 유해균을 억제해준다. 장은 우리 몸과 외부 환경과의 경계선 역할을 한다. 장은 인체에 유해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환경 독소 등이 외부로부터 인체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보호막 작용을 한다. 즉, 장은 주변 환경과 인체를 구분짓는 경계선으로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인체는 질병에 바로 노출된다. 장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한다. 장에서 공생하는 장내 세균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은 장내 세포들로 하여금 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 이 호르몬은 뇌의 식욕 조절에부터 인체의 대사에도 관여함으로써 혈당 조절, 지방 대사에 영향을 끼치며 비만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에서 발생한 염증과 독소가 전신염증으로 확대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시작으로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대사증후군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들이 전신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장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한다. 장에도 감정이 있어서 기분 조절, 행동 조절, 식욕 조절 등 우리가 표출하는 감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장에는 뇌신경 다음으로 많은 약 1억 개의 신경계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 신경계가 내 신경계와 소통하면서 기분, 감정, 식욕까지 조절하기 때문에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한다. 인체 내 독소의 85%가 장에서 온다고 한다. 예를 들어 변을 하루 이상 체내에서 배출하지 못하면 36가지의 독소와
179가지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중요한 장 기능자로 숙변이 생기면서 독소까지 발생하면 면역력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다. 유산균은 장의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장내 세균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 수분은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간은 해독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기이다. 신체의 화학공장이라 불리는 간은 에너지 관리, 호르몬 분해와 대사, 살균작용, 면역체계 유지 등 수많은 역할을 담당한다.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독의 역할이다. 간은 인체 내 1차 해독기관으로 몸속 해독의 75%를 담당한다. 각종 약물이나 술, 음식 등 외부 독소에 대한 해독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근육에 쌓여있는 피로물질까지 정말 열일하는 장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간 기능만 잘 유지해도 우리 몸에서 필요한 해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간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만성피로 등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신장 역시 24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주요 해독 장기이다. 신장은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소변으로 빼내는 역할을 한다. 혈액 속의 물과 전해질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혈류량을 조절해 혈압을 조절한다. 그리고 신장은 우리 몸 안의 산소량을 측정한다. 산소가 부족하면 적혈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골수에 적혈구를 생산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을 생산한다. 또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장에서 칼슘을 섭취하게 만든다. 신장에 독소가 쌓이면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 결석, 통풍이 오고 체액을 유지하기 힘들어 부종이 발생한다. 전해질 균형 기능을 상실하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비타민 D의 합성이 어려워 면역 기능도 저하된다. 폐는 외부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전신의 진액 및 영양분을 인체의 구석구석으로 보내주고 땀과 노폐물을 발산하는 등 인체의 기 흐름을 주관한다. 매연, 흡연, 미세먼지 등 외부 독소의 공격을 받아오던 폐가 원래 발생한 코로나19의 공격으로 인해 더욱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피부는 땀에 의해 해독되어 유독물질, 특히 피부에 흡수되지 않는 유성물질의 침투를 감소시킨다. 화장품 등 피부와 접하는 화학물질 등 60%가 몸속으로 흡수되어 들어오는데 아이들은 성인보다 피부 흡수율이 더 높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커진다. 피부에 독소가 쌓이면 아토피 피부염, 습진, 여드름, 건선, 피부 노화, 칙칙한 피부, 딸기코, 주름, 기미, 검버섯, 생식 문제, 불임뿐만 아니라 암까지 발생할 수 있다. 림프는 필요에 따라 추가 정화를 위해 노폐물을 여과 분해하고 혈류로 다시 운반하여 해독한다. 면역세포들이 림프에 상주하며 장에서 들어온 많은 독소를 처리하는데 이런 독소들이 림프관을 따라 이동하다 순환계로 합류한다. 원활한 림프 순환을 위해서는 운동이 효과적이며 산소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해독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할까? 이처럼 인체의 해독 장기들이 건강한 상태로 제 역할을 해내면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을 갖게 된다. 소화, 수면, 배출 등의 문제가 없고 특정 질병이 없는 상태로 몸 안에 활력이 돋는 사람이라면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자연 치유력이 높은 사람은 물리적인 해독이 필요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나 잘못된 생활 습관, 식습관이 유발하는 독소가 쌓이면 각 장기에 염증이 생겨 몸 상태가 나빠진다. 특히 해독을 담당하는 간이나 장이 약해지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서 건강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해독은 우리의 각 장기들에 쌓인 독소를 동시에 풀어주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위장 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장운동 장애와 염증은 독소에 의해 유발되므로 장, 간, 해독을 위장 치료와 병행했을 때 치료 효율이 높아진다. 간과 장, 신장은 해독기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면 몸 안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간 해독을 하면 지방 소화에 필수적인 담즙 분비가 원활해져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위에 있던 음식물이 소화되면서 장 운동을 촉진시켜 배출이 원활해진다. 장 해독을 하면 장벽이 튼튼하게 강화되고 장내 세균의 균형을 이루면서 독소 생성이 억제된다. 이에 장 운동이 정상화되면서 변비, 설사, 과민성 증후군, 염증성 질환 등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각 장기별로 해독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독소의 바다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 독소, 음식 독소, 약물 독소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 생성되는 내인성 독소, 즉 활성산소, 스트레스 독소, 세균 조각, 호모시스테인 등 수많은 독소가 우리 몸의 건강을 호시탐탐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에도 해독이 필요하다. 통증은 몸의 염증이 보내는 이상신호이다. 염증과 독소가 쌓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더라도 제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질환이 있다면 더 자주, 질병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해독을 지속하는 것이 좋다. 해독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소시키고 면역이라는 거대한 방파제를 구축해 질병의 접근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다. 면역력이 저하되고 장내 세균 불균형과 독소로 인한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장기의 해독 기능도 함께 떨어진다. 나이가 많을수록 축적된 독소의 양도 많고 장기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위험성이 크다. 특히 40대 전후로 우리 몸은 결핍되는 물질들이 많아진다. 사람은 고쳐서는 게 아니란 말이 있다. 이것은 치유에도 적용된다. 즉 해독 프로그램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의 상태로 몸을 돌리는 치유법이다. 애초에 태어났을 때 깨끗한 몸 상태, 어떤 질병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인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해독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건강한 몸, 건강한 삶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최근 유행하는 키워드도 해독이다. 그리고 이 해독에 도움을 준다는 해독식품, 해독주스가 빠르게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체질과 해독 장기들의 상태, 질병에 따라 알맞은 해독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효과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해독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는 건강 악순환을 만드는 주범 스트레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